안녕하세요. 우아한 언어유희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바로 똑똑한 내 아이. 한글 읽기만 유독 어렵고 또는 영어 단어 암기만 유독 안 되는 내 아이. 하지만 지능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친구들 과연 난독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면서 한글 학습 이전에 대화를 주고받거나 기초인지 기술들을 학습시키는 당시에는 아이가 제법 잘 따라왔어요. 이 당시에는 엄마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엄마도 집에서 뭔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아이가 잘 따라오니까 이거는 좀 뭔가 가르쳐 볼 만한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런데 막상 한글 학습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한글 읽기는 오히려 다른 학습보다 좀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이 아이한테 가르쳤던 것보다 한글 학습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한글 학습이 어려웠던 경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 아이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뭐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혹은 한글 학습이 크게 눈에 띄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뭐 맞춤법이 조금 틀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를 학습하는 단계가 됐더니 지금까지 이 아이가 보여주던 학습 패턴과는 다르게 영어 단어 암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막 검색을 하시다가 난독증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자, 우리가 난독증이라는 것은 이제 명시자로서, 특정 학습장의 명시자로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특정 학습장애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가 적절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적절한 지능과 이 친구의 감각, 문제 없는 감각,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적절한 교육도 받았고, 또 아이가 학습에 대한 동기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기치 못한 학습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특정 학습장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예기치 못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한 60 정도 되는 친구가 한글 학습이 어렵다. 그거는 예측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IQ가 한 130 정도 되는 친구가 한글 학습을 유독 어려워한다. 이거는 예측되기 어려운 그 제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30 정도의 IQ면 최우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뭐든지 잘 빠르게 학습을 해야 하는데 유독 한글 학습에서만 제한이 있다면 이것 또한 예측되지 않은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어떤 수행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기관에 방문하는 아이들 중에서 좀 고학년 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학년 때 오는 친구들은 대체로 지능이 굉장히 좋고 영어 학습이 안 돼서 찾아와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한글 유창성이나 그러니까 한글 읽기의 유창성이나 철자의 제한이 여전히 5, 6학년 때까지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특정학습장애 진단 매뉴얼의 그 DSM-5에 보면은 이 친구의 역치를 넘어설 때까지 학습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역치가 높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기능이 원래 잠재 기능이 좋아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늦게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년이 지나고 또 초등학교의 고학년 정도의 시기가 됐을 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지능이 굉장히 좋은 친구고 다른 것들은 다 너무너무 좋아요. 읽기 검사를 했을 때 사실 눈에 띄게 떨어지는 양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 정도 지능 수준을 가지고 한글 학습을 1년 정도 시켰는데도 요만큼밖에 수행이 안 된다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장 또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래 평균 범위 내의 아이의 수준이 존재한다면 당장은 뭐 크게 치료적인 개입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읽기 수준도 높아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팔로우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아이가 만약에 읽기에 대한 그런 숙달도가 다른 친구들이 좋아지는 것만큼 발전하는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라도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본인의 높은 지능으로 요구되어지는 낮은 읽기 수준을 커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요구되어지는 읽기 수준이 높아지면 본인의 지능 수준으로 이것들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나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신 분들, 불안이 좀 있으신 어머님들은 내 아이가 그렇지 않을까 하고 확인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느끼는 아이의 부족함과 실제 아이의 부족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되게 잘하기를 바라고 또 중간중간에 아이하고 이제 듣고 말하기 할 때 굉장히 아이가 수행이 좋은 경우에는 조금만 못해도 이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읽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저희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면 안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잘 발달을 하면 돼요. 지금 아직 이 아이는 읽기 자체를 학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능 지수와 이 아이가 수행을 했던 그 결과들의 편차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편차를 봐서 지금 현재 또래 수준에서는 괜찮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현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친구들은 팔로우업을 반드시 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가정 내에서 읽기 지도를 그 대신 이제 엄마가 옆에서 촉진을 많이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지만 치료적 개입까지는 아니어도 어머님이 집에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시지만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4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셔서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잘 그 갭을 벌리지 않고 또래와의 갭이 벌어지지 않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난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점수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난독이라는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당장 표준 그 평균 범위 안에 들어있다 해도 이 친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 기능이나 원래 갖고 있는 일반 기능들,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친구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수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문제가 예상되거나 또는 리스크가 있다고 좀 판단되거나 하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통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전문가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느냐.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능검사 내에서도 이 아이가 전체 풀스케일 IQ만 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풀스케일 IQ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 기능 지표나 그 다음에 인지 효율 지표 간의 어떤 편차나 이런 밸런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결과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 일단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필요한 그 개입의 시기 자체를 놓치지 않으려면 적절한 그런 평가는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필요 이상의 그 불안에 의해서 어머님이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아이인데 그냥 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해드릴 말도 별로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잘 키우시면 돼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에 의해서 그냥 엄마의 불안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기보다는 아이가 보여주는 어떤 증상이나 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실 때 검사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블로그나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와 관련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